안녕하세요 여러분, 뿅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는 아니고 사실 제 지인분 중에서 진짜 곧 결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랄까 진짜 화려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엄청 검소하고 아끼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 정도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중간의 결혼 이야기 또 듣기 은근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남자 1억, 여자 1억 들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 5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결혼 충분히 한다 이런 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저도 실제로 얼마가 결혼할 때 들어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평범하게 중간 정도로 결혼을 딱 했을 때 2023년 7월 버전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요거를 진짜 리얼 금액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 축의금 관련한 얘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런 축의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결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딱 요 항목 리스트를 먼저 받았는데 이거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결혼을 딱 한 달 안 되게 남겨두고 있는 28살 예비 신부입니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작년 6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8월에 식을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오래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예약 전쟁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고 1년 후에 할 것에 대한 예약을 1년 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홀 예약이 1년 전에 이제 예약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쯤에 홀을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예약 전화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컨텐츠를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쭤보는데 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진짜 미친 표다. 일단은 엄청 빼곡한데 이 항목별로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떠한 거에 비용이 발생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예식장, 스드메, 스냅사진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식장, 스드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물이나 뭐 예단 이런 거는 제외하고 진짜 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는 예식장이 이제 제일 많이 들기는 하죠. 예식장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계정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적당한 정도의 예식장을 고른다고 가정했을 때 대관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나왔고 식대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한 5만 원 선에서 곱하기 보증 인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식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축의금을 받고 나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불한 비용은 아니고 지불할 비용이고 이제 홀은 보통 계약금의 형태로 몇백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저희는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금 지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이 예식장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네요? 저희가 예식장에서 정말 많이 아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예식장이 제일 할인폭이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8월에 결혼을 하잖아요. 날씨가 제일 좋을 때가 성수기인데 봄 아니에요? 봄? 맞아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이때가 제일 성수기고 토요일 오전 예식, 토요일 낮 예식이 제일 인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비싸고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더울 때 7, 8월 그리고 추울 때 12, 1, 2월 이때는 이제 좀 비수기 할인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아낄 수 있는 건 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월 그리고 토요일 저녁 예식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잠시만, 토요일 저녁 예식이요? 네.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 예식이에요.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녁 예식이 오히려 좋다. 아 진짜? 낮에 이제 할 일 볼 일 다 보고 저녁에 이제 가서 저녁 먹고 대박. 친구들끼리 뒤풀이하고 집에 가는 이 저녁 예식이 좋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저녁 예식이면 그럼 몇 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객들은? 하객들은 5시. 아 그럼 딱 저녁밥 먹고? 맞아요. 5시에 30분 정도 이제 예식을 하고 5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식사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제가 생각해도 저녁이 저도 좀 더 좋은데요?
그쵸? 네. 근데 젊은 분들은 그 저녁에 아. 이제 약속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점심보다 저녁이 더 싸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이 저녁 결혼식 문화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라 때 영빈관이 1억 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대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한 1,300만 원 정도? 인데 네. 식대는 다 보통 상세가 된다라는 네. 거죠. 그쵸. 그리고요? 소위 말하는 스드메. 저희는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했다 중에 음. 하나가 제주 스냅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제주 스냅을 찍게 되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비용은 따로 이야기를 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그냥 2시간 반짜리 세미로 진행을 했어요.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드레스는 촬영 날 3벌 빌리고 네. 본식 날 한 번 빌리는 가격이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은 촬영 날 한 번, 본식 날 한 번 이렇게 남녀 둘 다 포함된 금액이 100만 원 정도였어요. 이야, 그래서 스드메가 총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진짜 머리 아프다. 네, 이 스드메도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제 너무 또 가성비 업체도 아니고 프리미엄 라인도 아니고 인기 많은 업체를 골라서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딱 4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싸다. 네,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할 수 그래요? 있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주 스냅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또 헤어 메이크업을 예약을 해야 되고 네. 촬영 비용을 예약을 해야 되고 제주도에서 드레스를 또 빌려야 되고 신랑 예복은 또 따로 대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쫌쫌딸이 모여가지고 또 큰 돈이 들어요. 250만 원 정도는 250?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제주 스낵 같은 거는 거기서 찍고 좀 놀다가 오는 거예요? 직장인이시고 시간이 네. 없으면은 이제 찍고 바로 아 돌아와야겠지만 진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날 아침에 가서 네.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받고? 점심부터 찍기 시작해서 한 5시쯤 촬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통째로 그러네. 스냅 촬영을 하는데 좀 더 쉬고 오고 싶은 사람은 쉬고 오기도 하고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신랑 예복이 생각보다 비싸고 그 원단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신랑 예복도 좀 괜찮은 업체에서 이제 맞춤 양복 플러스 이제 맞춤을 하면은 촬영날 뭐 몇 벌을 대여해주는 요렇게 묶어가지고 있는 상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맞춘 양복은 본인이 가져가는 거? 네, 맞아요. 아, 네네. 가져가고 이제 그걸 보통 본식 때 입죠. 구두나 넥타이 이런 거는 다 포함했을 때 20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비싸다잉. 맞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샵당 피팅비가 5만 원씩 있어요. 이렇게 네. 짜잘하게 한 5만 원, 네. 10만 원씩 쌓이는 게 좀 타격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2군데 정도 돌아다녔고 네. 그런 거 하면 남편이 막 와 이런 거 해줘요? 드라마처럼? 드라마의 폐해 같아요. 사실 네. 드레스를 입는다고 맞아요. 갑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거나 하지는 저도 않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같은 사람이니까 맞아. 오히려 저는 막 거기서 와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으면은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어땠어요, 반응이? 그냥 담백하게 몇 번이 낫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로망은 드라마에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네. T예요. 그리고 남편도 T예요. 그래서 없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F인 신부를 두셨다면 조금 리액션을 그래도- 해야 하지 네. 않나. 네. 저도 약간 번호 골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훨씬 낫다. 맞아요. 2번이 낫다. 야, 다 이쁘다. 어떡해요. 이러고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맞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았다. 그렇다.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요? 결혼 반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반지? 반지도 맞춰야 돼요? 그쵸, 결혼 반지 맞춰야죠. 저 결혼 반지 아, 맞췄습니다. 이거구나. 너무 예쁘다. 어디서 산 거예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종로에서 구입하거나 청담에서 진짜? 구입하거나 백화점 브랜드 구입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하게. 옵션이 있는데 결혼 반지는 얼마예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에서 맞췄기 때문에 종로에서 맞추거나 청담동에서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와서 남자 여자 합쳐서 3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반지는 나중에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되팔 수 있겠죠? 결혼 반지에 큰 돈을 들여야 되나? 결혼 반지에 이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큰 돈을 들이겠죠? 왜냐면 결혼 반지를 다시 사지는 않으니까 나는 뭐 평소에 액세서리에 관심도 안 낀다. 없다, 안 낀다, 그냥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다 하면은 그냥 종로에서 금 은방에서 그냥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추시면은 몇십만 원 이렇게까지- 정도 해요? 아니요, 그래도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드는 것 같아요.
귀찮네요. 참. 아, 알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어머님들 한복 맞추는데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이어서 뭐 합쳐서 60만 원. 그리고 뭐 웨딩 슈즈, 네일, 속옷 이렇게 진짜 짜잘하게 막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멘탈에 타격을 주는 지출이 맞아. 계속 생겨요.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결혼 준비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하는 결혼에 정신 건강 좀 이롭게 재밌게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겠다. 네, 저는 맞아. 아예 물건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쓰잘데기 없는 지출을 진짜 싫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 때문에 제가 끼지도 않는 반지를 그 아까 말씀드린 최소 비용 100만 원? 그거를 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지출이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런 마인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회, 이런 부탁. 이거는 그러면 공짜로 부탁을 하나요? 요거는 네. 사례비를 드리죠. 요거는 사례비? 네. 보통 지인한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보통 사례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와, 이 사회 같은 거 부탁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부탁할 만한 친구한테 하다 보니까 어렵진 않았고 그냥 축하해줘, 축하해줘 이렇게 부탁하면서 밥 사면서 이제 얘기하고 사례비는 끝나고 봉투에 넣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사회 할 때 그런 것도 다 짜주지 않아요? 사회자 대본도 저희가 식순을 짜서 정해서 이제 사전에? 친구한테 네, 전달을 합니다. 그 부케 줄 친구는 정하셨어요? 저는 사실 네. 다음에 결혼이 예정된 친구가 그렇겠다.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완전 네, 소꿉친구한테 너가 받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받지 뭐 이렇게 그 친구가 해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부케를 받으면 그 받은 친구가 그 꽃을 예쁘게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액자 이런 거 해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진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맞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부케를 받아줄래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네. 전제하에 부탁을 하는 거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약간 일을 시키는 그쵸. 돈을 맞아. 선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네. 너무 극혐이야. 맞아요. 받으면 당연히 뭐 기분은 좋겠지만 네. 그거를 막 당연하게 바라고 그렇지는 아. 않을 거다. 저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저도요. 진짜 만약에 그러면 저는 사전에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싫다. 맞아요. 나는 그런 거 쓰잘데기가 없다. 꼭 하지 말자.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혹시 그래요? 그런 거 어디서 주워들었다면 맞아.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맞아요. 그거 평생 보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 맞아요. 가져라. 예쁘게 화병에 꽂아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웨딩이 좀 그런 문화도 계속 바뀌고 인생에 한 번뿐이다 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나 가지고 생겨나는 것들이 좀 많은 업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본인 인생에 한 번인데 왜 남한테도 그런 귀찮음을 자꾸 전가하느냐. 참 없어져야 될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총 비용은 얼마가 나왔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총 비용은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200만 원인데 그 식대는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지불할 예정인 식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결혼 반지, 웨딩 슈즈, 네일, 헤어, 뭐 헬퍼, 웨딩 밴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식에 들어간 총 비용이 3,200만 원. 3,200만 원인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집 혼수,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집의 경우는 이제 신랑이 살고 있던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혼수를 마련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가전이랑 가구를 도와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사셨죠? 다 샀죠. 진짜요?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어. 에어드레서 로망이다. 네, 다 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혼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런 거 다 사면? 가전이랑 가구를 합해서 이제 가구라고 하는 거는 뭐 침대, 소파, 화장대, 뭐 드레스룸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은근 그것도 진짜 비싸다. 맞아요. 좀 일찍 결혼하신 분들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보통 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환경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긴 하다. 3천만 원이 그냥 아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멸되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막 결혼하실 예비 신부가 갖고 있는 그런 축의금에 대한 생각이 좀 듣고 싶어요.
생각보다 축의금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비용이 많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진짜? 진짜 그런데 왜냐면 근데 오면은 밥을 먹으려면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애매하네. 내가 청첩장을 준 사람이 내 친구, 여자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식 당일에 나한테 말을 안 했던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혼자 하기 좀 그렇다고. 그럼 어때요? 근데 진짜 친구잖아요. 네. 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왔어. 그러면은 너무 반갑지 않아요? 너 뭐야? 남자친구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럴 거 진짜 이게 좋은 날이니까. 그쵸. 친구면은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네. 기분이 나쁘거나 왜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만약에 식대가 좀 비싼 예식장에서 했을 때는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신랑 신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식대가 비싼 홀을 정한 거는 신랑 신부의 맞아. 자금 사정에 따라 자기 맞아.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거지 비싼 홀에서 했다고 비싼 축의금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손님의 사정을 고려한 게 아니라 내가 맞아. 하고 싶은 곳을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좀 신랑 신부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진짜 멋있는 말이다. 손님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적당한 식대에 적당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다. 그 청첩장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사람들은 받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주진 않았으니까. 근데 막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왜 주지? 축의금을 받고 싶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궁금해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애매한 게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고 이런 기준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정에 따라서 몇 년 동안 연락을 못 했는데 당연히 내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말지는 어차피 내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무조건 연락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드렸을 때 기분이 나쁜 것보다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았을 때 섭섭하면은 그게 오히려 의도치 않은 손절이 되는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애매하면은 그냥 다 연락을 드리고 또 조금 이 사람은 좀 그런가 싶으면은 말이라도 좀 더 예쁘게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이제 청첩장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축하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락을 딱 돌렸는데 돌아오는 반응에 약간 속상함을 느꼈다거나 하는 케이스 없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무조건 있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무조건 이 친구는 오겠다라고 생각한 친구인데도 맞아. 떨떠름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내가 좀 부르기 미안한데 그래도 예쁜 말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막 내가 고민한 게 무색하게 꼭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꼭 갈게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 싸맨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예의와 진심을 담아서 초대를 하고 그 친구의 마음에 결정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힘들겠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결혼을 하실 것 같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팁을 주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플래닝 업체에 계약을 해서 결혼을 진행을 하면은 플래닝 피가 있을 것이다, 좀 더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처음에 결혼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플래너는 단골 손님이에요. 웨딩 업계에서 계속 손님을 데려와주는 단골 손님이고 일반 신랑 신부는 그 업계에서 일회성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의 결혼을 그쵸. 웬만하면 한 번을 하니까. 네. 그래서 플래너에게 좀 더 저렴한 견적을 주고 그리고 플래닝 피가 그 견적에 조금씩 녹아져는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플래너를 끼고 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 일이 많고 만약에 직장인이고 일이 바쁘다 하면은 하나하나 신경 쓰는 스트레스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훨씬 더 마음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 생각보다는 엄청 크지는 않다? 서울에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예식장이고 저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었던 곳인데도 지금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또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면 집이나 혼수 같은 거 지원을
지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막 이런 걸 지원해주겠다 뭐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거 아예 없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건데 지원을 아예 안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액 산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아마 매매는 어려울 거잖아요. 바로 서울에 산다면 더더욱. 그러면 서울 구로구 정도 빌라, 신축도 아니야 한 신축급 정도 되는 투룸 빌라에 집을 얻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1억 9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인 기준으로 전세 대출이 70% 정도는 나온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소 6천만 원은 수중에 들고 있어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6천만 원도 사실 진짜 직장인들한테 큰 금액이거든요. 저도 진짜 엄청 열심히 모았던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풀 옵션인 곳이 많으니까 혼수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가기는 하지만 새로 살 거는 필요하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잡으면 7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3천 정도 했으니까 총 1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쯤. 그래서 이 현실이 되게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모아두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확 들었었고 지금 이걸 보시는 우리 뿅아리 분들도 숫자적으로 체감이 되니까 아 지금 내가 어느 나이 정도까지는 얼마를 모아두는 게 베스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게다가 결혼식장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금액은 훨씬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결혼식에 로망이 있는 여자분들도 또 은근 많고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30대 정도 되면은 아예 독립을 해가지고 나만의 집에서 나의 예쁜 고양이나 강아지들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차를 구매하거나 하면은 또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저축을 잘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우리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나는 너무 지원을 받아서 내가 무슨 말 하면 얄미울 것 같다. 아니에요. 예비 신랑 신부님들 진짜 지치고 힘든 게 결혼 준비 과정이고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서로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좀 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좀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말이고요. 진짜 결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랑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